제2장, CPU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봐야 될 것이 이제, CPU의 기능이 이제 무엇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겠습니다. CPU의 이제 대표적인 기능이 이제 명령을 바꾸는 거죠. 그 인스트럭션 셋 패치라고 하는 거. 인스트럭션 패치는 이제 기억 장치로부터 이제 명령을 한 줄씩 바꾸는 걸 갖다가 이제 명령어 인출, 인스트럭션 패치라고 하고, 또 명령어를 이제 기억 장치부터 갖고 왔으니까 그 명령어가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해독을 해야 되는 되니까 그걸 갖다 이제 인스트럭션 디코드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음, 모든 명령어들은 다 명령어 인출, 명령어 해독을 다 할 수밖에 없죠. 어, 당연히 메모리에서 갖고 와야 되는 거고 메모리에서 어떤 내용을 갖고 오든 간에 다 해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제 CPU의 기능이고, 어, 그 이외에 이제 이 명령어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어, 그 데이터가 없는 명령어도 있지만 있는 명령어도 있고, 그래서 데이터를 갖고 오는 걸 갖다가 이제 데이터 패치라고 하죠. 이것도 이제 기억 장치에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외부 장치, 여기서 이제 IO 입력, 인풋 아웃풋 장치라고 했는데, 인풋 아웃풋 장치에 이제 어떤 뭐 부가 장치들, 뭐 통신으로 오는 거, 아니면 센서에서 오는 거, 아니면 입력 장치, 뭐 키보드 이런 거에서 갖고 이제 어떤 뭐 외부에 부가적으로 달려있는 장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갖고 왔으면 그걸 처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더하기 나누기 빼기, 뭐 사칙 연산, 그리고 엔드 원화 뭐 이런 것들, 뭐 산술적 혹은 뭐 논리적 연산을 수행하는 것 갖다가 이제 데이터 처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한 게 있으면은 그 수행한 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데이터로 나왔으면 데이터를 저장해줘. 그러다가 일단 어큐뮬레이트해서 모든 데이터들은 이제 거기에 결과가 어큐뮬레이트에 이제 저장이 되니까 유산기죠. 그걸 갖다가 이제 영구 보존하려고 그러면 기억 장치에 이제 저장해야 되죠. 그죠? 물론 이제 명령어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를 불필요한 명령, 데이터가 필요 없는 명령, 점프 같은 거는 이제 데이터가 필요 없는 거죠. 그리고 뭐 데이터 처리도 할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수행 결과에 따라 수행 결과가 없는 거, 좀 점프하는 거, 보트 명령, 뭐 이런 것들, 그 데이터 뭐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 명령어에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경우만 수행하는 것이 데이터에 관계된 처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CPU의 기능이 이제 다섯 가지가 있죠. 인스트럭션 갖고 오는 거, 인스트럭션 패치, 그리고 인스트럭션 디코드 해서 해도 뭐 그리고 데이터 인출, 데이터 처리, 데이터 저장 이렇게 다섯 가지의 기능이 기본 기능이에요. 기본 기능. 네. 다시 읽어보면은 인스트럭션 패치 인출하는 거요. 인스트럭션 디코드 해독하는 거, 그 데이터 갖고 오는 거, 데이터 패치, 그리고 데이터 프로세스, 데이터 처리해야 되죠. 그리고 데이터 저장해야죠. 데이터 스토어 이렇게 다섯 가지가 이제 기본 기능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지금 그 CPU의 이제 기본 구조를 보는데, 기본 구조가 뭐, 요 안에 있는 거죠. 요 안에 이제, 이것이 이제 CPU의 이제 기본 구조예요. 구조.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ALU가 있죠. ALU가 있고, 레지스터 셋이 있어요. 레지스터 셋이라고 하는 것은 집합이죠, 집합. 그래서, 어, 레지스터를 많이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레지스터 셋, 이렇게, 어, 얘기하는 거고. 네, 컨트롤 유닛, 제어 유닛,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다. 물론, 요 CPU가, 여기서 요만큼 CPU, 요만큼 CPU인데, 요 안에는 이제, 이렇게, 음, 내부에 이제 버스가 있죠, 내부에. 내부에 버스가 있어요. 예.
근데 외부의 버스도 있는데 그거하고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이렇게 제어 버스가 이제 세 개가 외부에 있는데 이 버스들, 버스 세 개의 버스하고 이 CPU 내부의 버스들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다 인터페이스가 버퍼나 인터페이스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아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ALU 했죠? ALU 여기 보였던 그 산술 논리 장치라고 하는 Arithmetic and Logic Unit이라고는 ALU가 있는데 당연히 뭐 산술 연산하고 논리 연산을 하기 위한 이제 모듈이에요. 하드웨어 모듈입니다. 이렇게 모듈인데 이것이 다 회로로 연결되어 있죠. 회로로 아주 복잡한 회로가 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회로. 뭐 어떤 연산이 더 필요하면 이제 여기다가 부가 회로를 더 넣겠죠. 음. 그리고 이제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레지스터가 있어요. 레지스터는 CPU가 있으면은 여기 CPU가 있다고 그랬어요. CPU. 네. CPU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음, CPU가 이렇게 있으면은 CPU가 뭐 IC죠, IC인데 이제 이건 그 패키지가 없는 베어칩이에요. 그 웨이퍼를 자른 작은 거기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외곽에 음, 관념적으로는 개념적으로 외곽에 이제 이렇게 레이스를 이렇게 놨다고 하는데 사실은 레이서가 하나의 테이블로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음, 레지스터는 주변 장치, CPU 이외의 주변 장치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처음에 이렇게 이거 갖다가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끄고 켜고 할 수 있는 이런 장치들을 가만히 써보다 보니까 음, 온과 오프죠. 온과 오프. 온과 오프는 뭐 2라고 0이죠. 하이, 로우죠. 로우. 어떤 주변 장치를 키웠다, 껐다 한다는 거는 0과 1을 항상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그 상태를 유지한다고 하는 것은 메모리죠, 메모리. 그리고 CPU하고 상당히 가깝게 저 레지스터들이 있기 때문에 음, 그렇죠. 이렇게 때문에 억세스하는 속도도 빠르죠. 그래서 레지스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빨라지는데 저 연산하는 속도도 그렇고 그렇지 밖에 있는 그 램은 좀 멀리 있다 그랬어요. 좀 멀리 있다 그랬어요. 근데 CPU가 면적이 작기 때문에 레지스터를 많이 만들지 못한다 그랬어요. 음. 그 레지스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속도도 빠르고 그리고 CPU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속도가 이제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 음. 레지스터의 종류는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목적의 레지스터들하고 특수 목적용 레지스터 이렇게 크게 나눌 수가 있다. 그래서 뭐 두 분류라면 이제 스페셜, 아니, 특별한 목적의 레지스터죠. 이거 SPR이라고 스페셜 퍼포스 레지스터가 있고, 이건 제너럴 퍼포스죠. 레지스터, 일반적인 목적. 우리가 프로그램 할 때 사용하는 이거고, 이제 그리고 검사하고 뭐 데이터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것들이 이제 목적에 따라서 이제 쓰는 것들입니다. 음, 어떤 거는 읽을 수도 있고 어떤 건 뭐 읽지 못하는 것들 쓰기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분류를 하게 되면 이제 제어하는 레지스터, 상태를 보는 레지스터,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레지스터 이렇게 두 분류, 삼 분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음. 음, 그리고 이제 제어 유닛이죠. 컨트롤 유닛이 있어요. 컨트롤 유닛. 컨트롤 유닛은 이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명령어를 갖다가 이제 잠시 보관하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죠.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명령어가 들어오면 그 명령어에 따라서 해석을 합니다. 예, 사실 해석한다기보다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서 들어왔던 명령어에 따라서 어떤 건 그 명령어, 그러니까 뭐 add다. 그러면 add에 관계된
회로를 켜주고 꺼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는 이제 해석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순서대로 움직일 거 있으면 순서대로 어, 명령어가 들으면 그 명령어에 관계된 그 데이터 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뭐 절침에 프로그램 카운터에 의해서 명령어를 가져오고 어떠한 명령어에 따라서 데이터를 또 갖고 와야 되고 그 데이터 결과를 갖다가 메모리에 또 저장해도 일련의 순서죠, 순서. 이런 순서들을 갖다가 제어하는 것이 이제 제어 유닛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명령에 따라서 이제 요 일련의 순서에 따라서 이제 돌면서 들어온 명령이 무엇을 하는가, 데이터가 필요한가, 뭐 데이터를 저장해야 되는가, 그런 걸 갖다가 순서대로 돌려주는 것이 이제 제어하는 거죠, 뭐 제어 유닛. 그래서 순서적으로 발생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CPU 내부에는 내부 버스가 있다고 했어요. 내부 버스가 있죠? 이게 이렇게 내부 버스가 있어요. 음, 이거는 이제 바깥에 있는 버스하고 어드레스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하고는 연결이 안 돼 있다 그랬어요. 어,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어드레스가 왔다 갔다 하면 버퍼 레이스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왜냐면 아무 때나 그 버스하고 연결되면은 제어가 안 되니까 그 인터페이스 에러도 있고 그 버퍼 레이스를 통해 가지고 CPU 내부 버스하고 외부에 있는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하고는 직접 연결되지 않고 버퍼 레이스터 또는 인터페이스 회로에 의해서 연결된다. 바깥에 있던 그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제어 버스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 뭐라고 해요? 시스템 버스라고 그러죠. 시스템 버스. 시스템 버스라고 하는 거. 어, 이제 명령어를 이제 실행하는 걸 이제 볼게. 이제 명령어 실행하는 거. 명령어 실행하는 건 뭐 어떤 한 주기가 있는 거지 사실. 음, 한 개의 명령어를 갖다가 이제 메모리에서 메모리에서 갖고 와가지고 해독하고 실행하고 이런 일련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 그래서 그 사이클을 갖다가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다 이렇게 사이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음. 어, 명령어를 갖다가 이제 하나의 명령을 갖다 갖고 와서 실행하고 뭐 저장할 것은 저장하고 끝나는 데까지 그거 갖다가 이제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카운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데이터 저 어큐뮬레이터에서 데이터를 저장하든 뭐든 그 명령어 그러니까 현재 명령어를 실행해서 다음 명령어 직전까지를 갖다가 한 사이클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이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IMPC에서 컴퓨터를 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컴퓨터는 계속 도는 계속 내가 손을 안 대지 않더라도 컴퓨터들은 끊임없이 명령어를 실행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하다못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는 이런 거에도 이건 로우 오퍼레이션이에요. 로우 오퍼레이션. 음, 끊임없이 실행해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전원을 끌 때까지 음, 네, 뭐, 먼저 중대한 우리는 파란 화면이 나올 때까지 계속 도는 겁니다. 이 인스트럭션 사이클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와요. 두 가지. 명령 갖고 오는 사이클, 저 패치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 명령 갖고 와가지고 실행 사이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이렇게 1번하고 2번 두 개로 나눈다. 그래서 그걸 두 개를 갖다 서브 사이클이라고 해요. 서브 사이클. 음, 그래서 뭐 전원이 딱 들어온 상태에서 전원을 여러분들이 스위치 온 하면 스위치 온 한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하겠죠. 떤 컴퓨터 시스템이 다 마찬가지예요. 인베디드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는 모든 CPU들은 다 명령어 갖고 오고 실행하고 또 돌고 갖고 오고 실행하고 이걸 계속 도는 계속 요게 한 바퀴 도는 게 명령어 사이클이다. 사이클. 인스트럭션 사이클이라고 해요. 패치 사이클, 익스큐션 사이클 이렇게
낳는다. 어, 아까 이제 레이스터 종류의 이제 스페셜 펑션, 스페셜한 기능이 있는 레이스터가 있고, 일반적인 목적에 사용하는 제너럴 퍼포스 레이스터가 있다고 했어요. 그 내부 레이스터, 스페셜한 내부 레이스터들 한번 볼게요. 보니까 프로그램 카운트라는 거 있고, 이거는 현재 명령어가 실행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가 있는 곳을 에 주소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accumulator. 이거는 뭐 누상기. 어, 마이크로 프로세서에서 컴퓨터 구조든 뭐 하여튼 CPU가 있는 모든 것에는 accumulator가 있어요, 항상. 그래서 무슨 동작을 하든 임시 저장을 하고 누산도 하고 뭐 누적도 시키고 뭐 하여튼 연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죠, 이것들은. 음, 그리고 그다음에 인스트럭션 레이서. 이거는 명령어를 갖다 임시 저장하는 거예요. 제어 유닛이 컨트롤 유닛이 명령어를 해독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임시적으로 하는 걸. 그리고 여기에 MAR 있어요. MAR. 이거 메모리 어드레스 레이터죠. 프로그램 카운트에서 대부분이 프로그램 카운트에서 메모리 어드레스로 찾기 실행할 명령어가 이제 얘 주소값을 여기서 보내줘요. 그리고 데이터에 어, 있는 곳의 주소도 이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어드레스 버스를 세팅을 하죠. 어, 그리고 여기 버퍼 레이스 있어요. 대부분의 데이터들이죠. 데이터. 그 데이터가 명령어일 수도 있고 데이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어드레스레이터에서 세팅되는 주소의 값이 기억 장치에 세팅이 되죠. 그럼 그 세팅되어 있는 기억 장치에 있는 내용이 메모리 버퍼로 갈 수도 있고 또는 제어 장치에서 입력이냐 출력이냐에 따라서 지금 메모리 어드레스에 있던 그 주소의 값이 메모리 버프로 가는 걸 수도 있고 출력일 경우에는 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가 세팅된 주소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 있는 값이 저장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웬만하면은 요 CPU 내부에 있는 요 내부 버스죠. 내부 버스. 요것이 요 시스템 버스하고 연결될 때는 웬만하면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하고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를 통해서 대부분이 갑니다. 대부분이. 첫 번째 나왔던, 앞에서 여기서 나왔던, 프로그램 카운터부터 볼게요. 뭐, 지금 했던 얘기인데, 프로그램 카운터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명령어 말고, 이 명령어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가 있는 곳의 주소죠, 주소. 다음에 인출할 주소. 그 값을 프로그램 카운트에다가 넣습니다. 음, 그리고 현재 명령어가 끝나면 그 주소로 가서 차기의 다음 명령어를 갖고 오는 거죠. 음, 당연히 이제, 어, 그 합명령어의 이제 길이가 있지, 길이. 그러니까 명령어 하나 길이가 8비트다. 혹은 16비트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여기가 프로그램 카운터의 주소 값이, 이거 따라가 보다 보면 여기 나오죠. 주소 보스. 이게 8비트냐, 혹은 16비트냐에 따라서 크기가 결정되겠죠. 만약에 어, 여기 이게 잘못 얘기했어요. 여기에 주소가 0번지부터 뭐 몇 번지까지 있겠죠. 그렇죠? 이 주소의 값이 8비트냐, 16비트냐에 따라서 이 폭도 결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점프
점프라고 하는 명령을 만들었어요. 뭐 KK 번지로 가라. 그러면은 현재 여기 앞에서 실행되어 있던 명령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명령어는 요 점프를 이제 가리키고있지 프로그램 카운터가 이게 뭐 20번지, 21번지, 그다음에 23번지 뭐 다른 게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럼 프로그램 카운트는 21번지가 이제 됐다가 이걸 또 패치해서 갖고 와서 이걸 해석해 보니까 이때 해석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해석하고 실행하는 단계에서 프로그램 카운트는 23번지겠죠, 그죠? 어, 23번지였는데 KK로 가라네 또? 그럼 KK가 뭐 100번지다 그러면 이 프로그램 카운트의 값이 23번지였었는데 그거 갖다가 100으로 갱신을 해야죠. 그래야 점프를 하지. 그죠? 점프를 하지. 그런 것이 기능이 있다 그런 얘기. 예. 자, 그다음에 누상기 있어요. 누상기. 뭐 누상기에서 누는 누적하다는 뜻이 누적하다. 사는 것은 생한다는 뜻이고. 뭐 어큐뮬레이터라는 것이 이제 데이터가 이제 연산한 결과나 연산할 데이터나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저장되는 베이스예요. 아주 가장 빈번하게 쓰는 거죠. 가장 빈번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레이스의 길이는 CPU가 한 번에 어, 처리할 수 있는 그 데이터 비트의 수와 같다. 뭐 CPU가 뭐 16비트다 그러면 그 어큐뮬레이터도 16비트여야 되죠. 그죠? 뭐 그리고 뭐 그쵸. 그래야 되죠. 네. 당연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명령어 레이스, 명령어 레이스. 가장 최근에 이제 명령어 코드가 저장되어 있는 레이스. 뭐, 요거죠, 요거. 기억 장치에서 갖고 와서 메모리 버퍼에다가 어, 요것이 이쪽으로 옮기게 되죠. 음, 그러면 여기 인스트럭션 레이스에서 있던 명령어는 제어 레이스에 의해서, 제어 유닛에 의해서 어, 해석이 되죠. 해석이 돼요. 결국은 이제 인스트럭션에서는 제어인에서 이제 해석하려고 있는 거, 해석하려고 무슨 명령인가 그건 이제 알게 되죠. 음, 그러면 이제 메모리 어드레스 레이스죠. 메모리 어드레스 레이스는 당연히 프로그램 카운트에서 어, 이쪽으로 주소를 넘겨줄 때도 있죠. 그죠? 그리고 데이터가 들어올 때 데이터. 이 인스트럭션 데이터에서 보니까 특정 기억 장치에 있는 데이터를 갖고 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어드레스를 이제 보내기도 하죠. 그래서 PC에 있는 프로그램 카운트에 있는 명령어를 갖고 올 때도 있고, 그리고 메모리 버퍼 아니 저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있던 어떤 주소 데이터가 존재하는 주소의 어드레스가 주로 갈 때도 있다. 그래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에 그 특정 주소가 이제 저장되는 순간 요 시스템 버스 중에 어드레스 버스가 그 주소 값으로 변경이 되죠. 이렇게 변경이 되고 주소 버스에 연결되어 있는 기억 장치에 그 주소가 있으면 그 주소 값이 돼 있는 데이터나 프로그램들이 이제 빠지거나 출력이 되거나 입력되는 거예요. 그 입력될 것인지 출력될 것인지는 제어 유닛에서 관장해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있던 인스트럭션 레이스에 있던 명령어에 따라서 어, 인풋 할 거냐, 아웃풋 할 거냐가 결정되는 거죠. 그래서 CPU 입장에서 인풋 해야 된다 그러면은 메모리 어드레스가 지정했던 주소가 에 있던 데이터나 프로그램 메모리가 프로그램이 명령어죠 명령어 그것이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로 이제 입력이 되고 이제
그리고 만약에 제어 유닛에서 요 명령어를 해석해 보니까 출력하는 거예요, 출력하는 거. 음? 출력하는 거면은 당연히 메모리 버퍼 어드레스에 있던 음, 메모리 버퍼에 있던 데이터가 메모리 어드레스레이터에서 지정한 주소로 저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음. 그래서 어, 메모리 어드레스에서에 있던 주소는 어, 대부분 기억 장치에 이제 물론 기억 장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외부 저 입력 출력 장치에도 이제 관여를 하게 되는데 그건 뭐 네, 여기서는 기억 장치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기억 장치 중에 이제 MBR이죠. 메모리 버퍼레이스트 그러죠.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어 유닛에 의해서 인풋할 거냐 아웃풋할 거냐에 따라서 메모리 어드레스 레이터가 가리켰던 특정 주소에다가 인풋이면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올 거고 아웃풋이면 여기 있던 데이터를 여기에 저장하는 거죠. 그 인풋이나 아웃풋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인스트럭션 레이스에서 명령어를 해독해가지고 저장하냐, 로드할 거냐에 따라서 인풋이나 아웃풋이나 이제 결정되는 거죠.